연휴라서 잠실에 다녀왔습니다. 오마카세 한입 때려주고 롯데타워 뷰가 보이는 루프탑 카페에 앉아서 한동안 멍도 때렸습니다. 영상만 보면 요즘 제가 굉장히 우아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호텔에서 밥 먹고 호텔 라운지에서 애플망고 빙수도 먹고 오마카세도 먹고 좋은 뷰 보러 다니고, 근데 사실 이런 건 제 일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품위 유지 비용에 가깝습니다. 영상도 찍어야 하고 가끔은 좋은 곳도 가줘야 하고 사람도 만나야 하고, 무엇보다 매일 집에서 김치찌개만 끓여 먹는 모습을 찍으면 브이로그가 아니라 생존 다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좋은 곳에 갑니다. 좋은 걸 먹고 좋은 공간에 앉아있고 비싼 커피도 마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걸 몇 번이고 경험해보고 나니까 제가 뭘 좋아하는지가 오히려 더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그런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결국 제가 제일 맛있게 먹는 건 제가 만든 1시간 푹 끓인 김치찌개입니다. 김치 조금 넣고 돼지고기 넣고 간 맞춰서 보글보글 끓여 놓으면 호텔에서 먹었던 음식보다 이게 더 생각납니다. 카페도 비슷합니다. 요즘 말하는 느좋 카페, 조명 좋고 의자 예쁘고 커피 한 잔에 8,000~9,000원 하고 컵 하나 놓고 사진 찍으면 인생이 굉장히 정돈돼 보이는 곳들, 물론 좋습니다. 저도 갑니다. 근데 막상 뭘 제일 좋아하냐고 물으면 편의점 1+1 커피 하나 사고 소보루빵 들고 나오는 게 훨씬 편합니다. 취향에 품격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돈은 조금 생겼는데 입맛이 서민 경제에 강하게 연동돼 있습니다. 오마카세에서는 한 점 한 점 설명을 듣고 먹지만 집에서는 김치찌개에 밥 말아놓고 유튜브 보면서 퍼먹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후자가 더 편합니다. 이런 걸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저는 비싼 걸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좋은 공간을 싫어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그게 제 삶의 중심은 아니었던 겁니다. 20대에 저는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노골적이었냐면 한창 음악에 미쳐 있을 때 이런 가사를 썼습니다. 좋은 거 다 누리고 살고 싶어. 더힐, 람보, 바텍 이런 거 넌 어때? 그리고 또 이런 가사도 있었습니다. 내가 돈돈거린다고 미워하지 마. 너무 돈거린다고 날 떠나가지 마. 내가 돈에 미쳤다고 나쁘게 보지 마. 지금 보면 거의 자본주의의 공개 고백을 한 수준입니다. 그때는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싶었고 좋은 차를 타고 싶었고 비싼 시계를 차고 싶었고 돈이 많으면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돈이 필요한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많으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라는 숫자가 삶의 점수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는 부자라고 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돈이 궁한 사람도 아닙니다. 먹고 싶은 걸 먹는다고 생활이 흔들리지는 않고 갖고 싶은 물건도 정말 원하면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살 정도는 아닙니다. 굉장히 애매한 위치입니다. 자본주의 중간 보스 정도 된달까요? 엔딩은 아직 멀었는데 초보자 마을로 돌아가기에도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에 대해 생각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돈이 아예 없을 때는 생각이 단순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끝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생기고 나면 질문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더 필요하지? 왜 더 벌고 싶지? 어디에 쓰고 싶지? 이걸 많이 벌면 내 하루가 정말 더 좋아질까? 예전에는 답이 하나였습니다. 많으면 좋지. 지금은 그 답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상으로 좋아했습니다. 좋은 호텔, 비싼 식사, 명품, 좋은 집, 좋은 차, 멋있는 공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면서 일단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경험해보니까 신기하게도 욕망이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건 좋습니다.
매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새로운 물건들 산 이야기 느려뜨려 놓으면서 물질은 의미 없습니다 라고 하면 안경테가 제 얼굴에서 바로 반박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비싸다고 무조건 저한테 더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좋은 호텔 라운지도 좋지만 집 소파가 더 편할 때가 많고, 오마카세도 맛있지만 김치찌개가 더 당길 때가 많고, 분위기 좋은 카페도 좋지만 편의점 커피와 소보루빵이 더 만족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걸 모르던 시절에는 비싼 걸 가지면 내 취향도 같이 고급스러워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취향은 신용카드 등급을 따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자기 본체를 오래 유지합니다. 돈을 조금 더 쓴다고 갑자기 프랑스 디저트를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소보루빵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돈에 관심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 채널 자체가 돈 이야기를 하는 채널입니다. 코인 이야기하고 투자 이야기하고 시장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여전히 돈을 더 벌고 싶습니다. 다만 20대 때처럼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돈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삶이 따라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돈은 좋은 삶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근데 도구가 있다고 해서 뭘 만들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망치가 100개 있다고 집이 저절로 지어지는 건 아닌 것처럼요. 돈도 비슷합니다. 돈이 많으면 선택지는 많아집니다. 근데 선택지가 많다고 내가 뭘 원하는지까지 자동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걸 직접 해보고 나서야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건 좋아하고 이건 생각보다 별로고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건 남들이 좋아해서 나도 좋아하는 줄 알았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돈이 제 취향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돈 덕분에 여러 선택지를 경험하면서 원래 있던 제 취향을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제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동안 세상은 오히려 더 돈에 미쳐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말하면 돈이 다가 아니야, 사람이 돈만 벌고 사냐, 이런 말을 꽤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연봉 얼마, 순자산 얼마, 자가 있냐, 서울에 집 있냐, 자가 뭐냐, 몇 살에 얼마 모았냐, 누구는 주식으로 얼마 벌었고 누구는 코인으로 얼마 벌었고 누구는 아파트로 얼마가 올랐고, 사람의 인생을 점점 숫자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돈돈거릴 때는 너무 물질적이라고 하더니 막상 제가 30대 중반이 되어 돈 이야기를 조금 덜 하고 싶어지니까 세상이 뒤늦게 돈이라는 종목에 추격 매수한 느낌입니다. 저 혼자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역추세 매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인생에서는 자꾸 역추세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돈은 비교하기 쉽습니다. 허나 행복은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지는 계좌처럼 숫자로 안 나옵니다. 근데 연봉은 나와요. 순자산도 나오죠. 아파트 가격도 나옵니다. 차 가격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숫자를 봅니다. 삶의 만족도는 엑셀에 넣기 어렵지만 순자산은 한 칸이면 되거든요. 내가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몇 억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대충 바로 이해됩니다. 자본주의는 복잡한 인간을 숫자로 압축하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리고 숫자는 굉장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나보다 많으면 불안하고 나보다 적으면 잠깐 안심됩니다. 그러다가 더 많은 사람을 보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순자산 랭킹에는 엔딩이 없습니다. 위에는 항상 누군가 있습니다. 내가 10억이면 100억이 보이고 100억이면 1000억이 보입니다. 이 게임은 서버에 말렙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돈에서 초탈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남이 돈 많이 벌면 부럽습니다. 누가 투자로 대박 났다고 하면 진심으로 축하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제 계좌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인간의 축하 기능과 비교 기능은 동시에 실행됩니다. 좋은 차를 보면 갖고 싶고
좋은 집을 보면 살아보고 싶습니다. 돈을 더 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예전과 달라진 건 그게 제가 정말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남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은 건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욕망이 생기면 그냥 제 욕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가끔 의심합니다. 이거 진짜 내 건가? 아니면 옆 사람이 들고 있으니까 갑자기 갖고 싶은 건가? 사람 욕망에도 가끔 출처 표시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욕망이 내부 생산이 아니라 밖에서 오는 수입품입니다. 그날 잠실에서 오마카세를 먹고 좋은 뷰를 보면서 한동안 멍을 때렸습니다. 분명 좋았습니다. 돈을 쓰고 좋은 걸 경험하는 것도 삶의 재미 중 하나입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밀려있던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오늘 안 하면 월급이 깎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해야 할 일 같아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운동을 하고 또 지금 이 브이로그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걸 누리는 장면이 제가 원하는 삶의 끝에 가까웠을 겁니다. 지금은 좀 다릅니다. 좋은 걸 누리고 돌아와서 다시 제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더 좋습니다. 오마카세는 2시간이면 끝납니다. 좋은 뷰도 계속 보고 있으면 결국 익숙해집니다. 이건 제가 한강뷰에 살아봤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를 만들고 그 결과물이 쌓이고 조금씩 나아지는 감각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제가 요즘 돈을 벌고 싶은 이유도 조금 그쪽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더 비싼 걸 계속 사기 위해서라기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돈 때문에 그만두지 않기 위해서. 20대의 저는 좋은 걸 다 누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더힐, 람보, 파텍, 돈. 그때는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이 궁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좋은 것도 먹어봤고 좋은 공간에도 가봤고 좋은 곳에서 살아봤고 비싼 물건도 조금 사봤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오마카세도 좋아하지만 집에서 끓인 김치찌개를 더 자주 찾는 사람이고 느족 카페도 가지만 편의점 1+1 커피와 소보루빵에 꽤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비싼 안경도 좋아하지만 그 안경을 쓰고 집에서 유튜브 편집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돈을 벌면서 취향이 비싸진 게 아니라 취향의 정체가 조금 더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부자가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궁금했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게 되니까 왜 돈이 필요한지도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돈을 더 벌고 싶습니다. 다만 돈이 많아지는 것 자체보다 내가 좋아하는 하루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벌고 싶습니다. 운동하고 뉴스 보고 차트 보고 노바와 산책하고 좋은 날에는 좋은 것도 먹고 집에 돌아오면 제가 만들고 싶은 영상을 만드는 하루.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삶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20대에 저는 좋은 거 다 누리고 살고 싶다고 노래했습니다. 지금도 좋은 건 가능하면 누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 걸 누려보고 나니까 조금 알겠습니다. 좋은 걸 많이 가지는 것과 나한테 좋은 삶을 사는 건 생각보다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시그니의 뷰보다 집에서 끓인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편의점 1+1 커피 하나 까놓고 유튜브 만드는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돈 많이 벌고 싶다고 노래했는데 막상 취향은 소보루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유지비는 생각보다 싸게 먹힐 것 같습니다.